그런데 어느 날 꽃이 보이는 거야. 하얗게 피는 구절초, 보라색으로 피는 쑥부쟁이, 산국. 25살엔 구절초를 들고 가라고 썼어요. 50이 넘으니 꽃 이름이, 꽃 모양이 하나하나 들어오더군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슬프지만 그 보상으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공평해지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원입니다. 여기서 공평이란 단어를 읽다 보니 동물을 대할 때 그들을 형제나 자매처럼 여겨야 한다고 강조한 아시시의 성인 프란체스코가 생각납니다. 또 힘으로 세계에 명령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큰 소리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도 생각납니다. 오늘은 공평에 대하여 조금 읽어보려 합니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올가 토카르추크가 쓴 다정한 서술자에서 잠시 뽑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이성에 맞서는 이성, 싱어. 피터 싱어는 가장 급진적인 현대 윤리학자다. 우리는 동물권에 대해 놀랍도록 타당하고 논리적인 일련의 주장들을 통해 그에 대해 알고 있다. 그는 오래전부터 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임을 밝혀왔다. 그리고 철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해 우리가 일관성 부족이나 편견에 휘둘릴 때 이성의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만인의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 원칙이란 결국 공평한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싱어의 사상은 출발한다.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 문제를 중요한 도덕적, 정치적 사안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그런 식의 차별이 도덕적 해악이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싱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일종의 도덕적 토대로서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관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째서일까? 타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인종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그들을 마음대로 이용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물이 우리와 같은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히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자격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싱어는 공리주의자다. 즉 자신과 만나고 접촉하는 대상을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최선의 결과란 일반적으로 상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벤담의 고전적인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수준, 즉 쾌락을 증대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는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벤담에 이어 싱어는 고통을 체감하는 능력이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고통받는 존재와 동등한 위치에서 성찰해 볼 수 있는 권리임을 일깨운다. 불교 철학에는 중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모두 아울러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이성의 유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범주로서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세상에 동참할 수 있는 감수성을 통해 설명된다. 우리 서양 철학은 불과 200년 전에야 이런 접근법을 발견했다. 싱어는 바로 이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체감하는 능력을 이해했고
불교 사상으로부터 많은 빚을 졌다. 동시에 그는 이성의 개입으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간의 판단에 뿌리박힌 모순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서 동물 해방에서 싱어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방법과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한다. 그는 반대파의 주장이 비논리적이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결국은 그들의 견해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결론적으로 싱어는 동물에 대한 우리 잔혹성이 근본적으로 무지와 무관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했다. 인간의 그러한 성향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논리와는 무관하다. 무자비한 착취자로서 권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이고 원시적인 욕망을 고집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을 충실히 그리고 합당하게 발휘하면 데카르트의 논리 역시 얼마나 원시적이고 일관성이 없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은 건강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또 다이어트를 한다는 이유로 단백질을 많이 먹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죄책감이 드네요. 이 동물들이 고통받지 않고 잘 죽었을까? 내가 먹는 이 고기는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나에게까지 온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한 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